자, 14주차 2차 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배웠고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자본에 대해서 회계관리 2급에서 시험에 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차시 복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이 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자본금과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었죠. 그 다음에 이 법정 자본을 초과해서 불입이 되면 자본잉여금이라 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고 또요 감자 차익 2개 정도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본 조정으로 배웠던 게 감자 차손,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등으로 배우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은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 중요하고요. 자본금을 초과해서 출자한 금액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거래 중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게 자본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세 가지, 즉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보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만 알아두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수익 비용이 아닙니다.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자, 이래 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는데 그냥 한번 읽어갑니다. 포괄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그 자본 거래를 제외한 실제로 우리가 매도 가능 정권을 만약에 100원 주고 샀습니다. 현금 100원 줬는데 이게 기말에 시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120원이 되었다. 매도 가능 정권 20원,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 20원이죠. 즉 이거는 자본거래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입니다. 결국은 자산이 증가되었다는 얘기는 증가가 이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면 이익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겠죠. 근데 자, 늘 의미하는데 포괄 이익 중에서 근데 이놈이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을 수익으로 보고 손익계산서로 갔다가 자, 손익계산서에서 자본으로 결국은 보세요. 이익으로 갔다가 손익계산서에 갔다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죠. 근데 이게 아직 실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본에다가 넣어두게 됩니다. 자본에다가 넣어뒀다가 나중에 실현이 되었을 때 당기순손익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냥 읽고만 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익이라는 개념만 있으면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포괄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죠. 그죠?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포괄이익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직접 반영되는 부분을 기타 포괄이익이라 하고 나중에 실현되었을 때 당기순 손익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종류는요. 여러분 지금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있고요. 유형자산 재평가의 이익, 지분법 자본 변동이 여기에 속하는데 회계관리 2급이나 혹은 전산 세무 정도에서까지는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만 나옵니다.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 지분법 자본 변동 이익 읽고 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학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것만 딱 설명하고 나면 나중에 되면은 이걸 공부할 때 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지금 좀 듣고 가다는 의미에서 자본을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지분법 자본변동이익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속한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교과서 161페이지에 있는데 161페이지는 아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익잉여금을 봅시다.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개인기업은 당기순이익은 전부 다 자본금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주식회사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이 이익을 주주에게 주든지 혹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처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처분하기 전에 들어오는 통이 이익잉여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왔다가 처분하고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남아있는 부분, 기업에 남아있는 부분을 이익잉여금이라 합니다. 자, 유보이익이라고도 하며 남아있다는 얘기죠. 남아있습니다. 유보이익이라고도 하며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등 기업의 이익 창출 활동에 의해서 획득된 이익입니다. 이 이익이 어떻게 배당이라든가 주주에게 배당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처분을 해야 되죠. 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고 기업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남겨둔 유보이익입니다. 자, 즉 사회에 유출되거나 배당 또는 혹은 불입자본 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 쓰죠. 쓰는 방법이 배당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배분되든가 사내에 유보를 시킨 후에 결손금이 났다면 결손을 보존해야 되죠. 그리고 사업 확장을 합니다. 그때 돈을 또 주주에게 또 혹은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죠. 사업 확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사업 확장하는데 다시 주주에게 배당금을 받든가 부채를 조달하게 되면 그 해에 손실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유보시켜 놓게 됩니다. 자, 유보이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내에 유보된 부분을 이익잉여금이라 하고 우리가 자본은 항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을 구분합니다.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보시고 뒷장을 볼게요. 자, 이게 이익잉여금의 종류인데 사내에 남아있는 거의 종류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은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하고 갑니다. 기업이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 같은 것들을 해서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그죠?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뭐 하여튼 당기순이익 이렇게 봅니다. 기초의 이익잉여금이 있을 겁니다. 그죠? 기초의 이익잉여금이 있고 이걸 처분했는 게 있고 또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말에 이익잉여금이 될 겁니다. 당기순이익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 이익잉여금이 처분을 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익준비금입니다. 채권자를 보호합니다. 자, 이익준비금, 채권자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의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데, 자, 채권자는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우선 청구권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걸 장난을 치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익을 만들어 버립니다. 기업에서. 이익을 만들면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죠. 배당을 해주고 계속 그러니까 없는 이익을 만들었다. 이익이다. 이렇게 해놔놓고 배당을 해주면 실제로 자본 잠식이 일어납니다. 즉 이 이야기가 뭐냐면 기업의 자산이 이 정도인데 부채가 더 크고 자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도산을 한다든가 부도가 났는 시점에서 채권자가 이 자산을 팔아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채권 돈을 빌려준 것보다 자산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기업이 단기 순이익이 있을 때 무조건 법으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라고 합니다.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고자 어디서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무조건 적립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사회에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켜 둬야 합니다. 금전배당액의 몇 분의 1,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무조건 적립해야 되는 법정 적립금입니다.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같으면 이익준비금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기말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이걸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한다고 했죠. 여기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할 때 제일 먼저 처분되는 게 뭡니까? 이익준비금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익준비금 제일 중요합니다.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타 법정 적립금입니다. 이건 기타 조세감면 규제법이라든가 이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적립되는 이익의 처분액으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기재라고 했습니다. 바둑 잘 두는 사람이 기재가 있죠. 기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 합리화 적립금,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도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으로 적립하라고 했던 거 외에 그 다음 기업이 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당금으로 주면 되겠죠. 이 배당금으로 주는 게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뭐로 줄 수도 있다. 주식으로 배당금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사회에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미 사회에 돈 줘버렸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사내 유보시켰는 게 임의적립금입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적립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감채적립금, 그 다음에 사업 확장을 위한 적립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결손 보존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결손 보존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목적으로 적립을 유보시키는 게 배당금에 우선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회사의 목적으로 배당금까지 주고 남는 게 있다면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배당금 또는 적립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하는데요. 요거 전산회계 할 때 조금
이 프로그램마다 입력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다릅니다. 그때그때 기억을 하십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다시 이익잉여금은 자 기초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놈을 우리가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회계 기간이 나면 이때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놈이 주총을 해서 3개월 이내 주총을 해서 처분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을 하는데 그래서 이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처분을 하고 당기순이익이 더해진 게 기말의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상법에 의해서 금전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합니다. 기타 법정 적립금 상법 위의 법령에서 무조건 적립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 보시면 이제 회계관리 2급이나 혹은 회계관리 1급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이나 결손금 보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데 자 하나만 잠깐 설명하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란 게 작성이 됩니다. 계산서란 게 작성이 되는데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주식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어떠한 용도로 처분하고 또 처분 후에 남아있는 이익의 잔액이 얼마인가를 알려주는 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반대로 결손금을 어떻게 보존했는가를 알려주는 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결국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은 주석사항이다 라고만 알아두세요. 주석사항이다. 이런 것들 나중에 설명할게요. 주석사항이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순서인데, 자, 제일 먼저 법에서 시키는 거 무조건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익준비금 상법에서 시키는 거 먼저 정립하고, 두 번째는요, 기타 법령에서 시키는 거 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급이나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 같은 것들 상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각하는 게 있다면 상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지만 상각하는 게 있다면 여기에 들어온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이 차기 2월은 정기에 넘어오게 되겠죠. 정기 2월 잉여금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 기, 배, 임, 기도 했죠. 이기, 배, 임기. 근데 상각, 할인 발행 차금이나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이 있으면 이 상각 먼저 해야 되니까 이기, 이렇게 할까요? 이기, 입에 임기라 할까요? 이기, 이게 임비인데 요거는 요 파트는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파트는 시험에 선다형으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기, 배임기로 했습니다.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 적립금, 여기 하나 넣어놨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등. 그 다음에 이건 잘 안 나온다 했죠. 이기, 배당금이죠.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자기가 처분을 결정한 시점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입니다. 그죠? 아직 주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입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주주총회에 의결을 하더라도 돈 안 줬죠.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합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배당금을 줄 때는 부채 감소, 미지급 배당금, 대변의 현금. 그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주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의 자본금, 할증이라면 자본 잉여금 뭐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보통은 자본금 이렇게 오겠다. 그죠? 요 놈만 기억하세요. 처분 결의를 했다고 해서 아직 준 게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기배임기입니다. 이기배임기입니다. 자, 따라 한 10번 되뇌이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아까 했던 거 잠깐 이야기하면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을 하게 되면요.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분을 해서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하죠. 주주총회에서 확정하면 회계 처리를 합니다. 회계 처리를 했다가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확정했다고 이렇게 처분합시다 하고 확정했다고 바로 돈 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배당금은 부채도 처리하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처리했다가 실제로 돈을 집행했을 때 혹은 주식을 교부했을 때 역분개를 하고 대변에 배당금을 줬다면 현금, 주식을 발행했다면요 자본금 하시면 되겠죠. 그죠? 되시겠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결손금 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 거꾸로 단기 손실이 발생해서 결손이 났습니다. 결손이 났다면 어떻게 한다? 결손이 났다면 이걸 보전을 해야 되죠. 기업에서. 개인 기업은 누가 돈 냅니까? 결손이 나면 개인이 결손을 메꾸면 되죠. 그러나 주식회사는 결손이 났다면 이걸 준비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뭐 했다? 이익이 남아서 유보시켜 놓은 놈으로 이 결손을 보전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죠?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 같은 거 이미 상각했기 때문에 이건 전보를 할 수가 없고요. 이기 배임기였습니다. 그죠? 그죠? 거꾸로 갑니다. 이거는 힘 약한 놈부터 갑니다. 이미 적립금을 먼저 지가 감사라 했습니다. 감채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결손보존 적립금 있었죠. 이놈으로 먼저 결손을 보존하고 안되면 기타 법정 적립금으로 결손을 보존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이익준비금으로 결손을 적립합니다. 보존합니다. 즉 이익잉여금 갖고 다 보존을 해도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본잉여금 가지고 보존을 하게 됩니다. 순서가 임기이자입니다. 임의적립금 200, 기타 법정 적립금 200,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입니다. 임기이자입니다. 됐습니까? 임기이자입니다. 되겠습니까? 임기이자 기억하세요. 자, 임기이자 몇 번 외우고 다음 슬라이드 진행할게요. 자, 다시요. 이익잉여금 처분 순서는요. 이기 2배임기죠. 2기 2배임기. 그 다음에 결손금 보존 순서는 임기 2자였습니다.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요. 하나만 살짝 봅시다.
교과서 167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자, 처분사항 확정시와 배당시 회계 처리는, 자, 처분사항 확정시에는 어떻게, 자,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해서 이놈을 없애줍니다. 그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현금 배당이 얼마? 현금 배당이 2천만원.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했으니까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이니까 200만원을 적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전 배당, 현금 배당은 2천만원이죠. 그 다음에 이게 배당을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이 됩니다. 그죠? 즉, 이게 이제 주총일입니다. 주주총회일에 이렇게 처분하자 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배당을 선언했죠. 주주총회일. 요걸 우리가 배당 선언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배당을 지급했을 때는요. 지급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제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없애주시고 2천만원, 대변에 현금 2천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교과서 168페이지부터 여러분 수익과 비용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이거 대부분 배웠던 것들입니다. 173페이지 제일 중요한 게 P173쪽에 이게 영업의 수익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비용 계정 보시면 P189페이지, 그 다음에 P191페이지. 요거를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예제 문제도 살짝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풀어보시면 되고 171쪽은 한번 제가 나중에 171쪽은 설명을 하고요. 이거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면 되는데 외화 환산과 관련했는 거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같은 게 아마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고서 하면 되니까 요거 한번 쭉 같이 복습하세요. 제가 기말고사에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낼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요, 영업의 수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 잡비는요,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그렇게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조 3페이지 정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뒤에 문제 가지고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되고 아마 그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한번 눈으로 쭉 보시고 복습 공부를 하시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